탄핵 국면에서 또 제기된 문제가 이른바 중국 혐오 정서가 이제 부각이 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이 중국의 부정선거 개입설 주장을 했고요. 개헌 배경을 설명하면서 윤 대통령은 중국인들의 군사시설 촬영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측 그 탄핵 심판 변호인단은 직설적으로 불법 선거가 중국과 크게 관련이 있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또 어느 언론이 뭐 계엄군이 선거 연수원에 있는 중국인 해커 99명을 체포했다. 물론 이제 미국 대사관이 아니라 주한 미군 사령부는 거짓이다. 이런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몇몇 의원들은 탄핵 찬성 집회에 중국인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중국이 마치 탄핵 과정에 개입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반중 정서가 또 이 강성 보수 세력을 결집하는 휘발유로 연료로 쓰이는 게 아니냐. 이거 어떻게 보세요? 예, 그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반중 정서가 이 극우 보수 세력들한테 또 그 먹히고 있는 병든 그 사회 일부분이지만 가고 있는 그런 징표 같아요. 그 저는 왜 이런 그 극단적인 특히 특정 국가 우리 바로 이웃에 있는 그 국가의 국민들을 그 들먹이면서 모든 부정적인 사건 시비에는 중국인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윤석열 정부가 친미 또는 그 중국과는 그런 관계를 하더라도 중국과는 우리가 수천 년 동안 같이 살아왔고 미래에 또 가장 큰 경제 교육 국가인데 국민들을 특정 국가 국민들을 이렇게 부정적인 시비에 휘말리게 한다. 이게 보니까요. 최근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유튜브들이 아니고 뭐 HMN인가 뭐 스카이데일리인가 아주 이 사람들은요. 그 극우 유튜브들의 발언을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한 것을 골라서 짜깁기 해가지고 다시 전달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텔레그램 등을 통해 가지고 이 정도로 이제 그 잘못된 논리가 전파가 되는데 이게 좋다 하는 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제가 그 이 보수 진영에서 아직도 이런 그 중국인을 그 들먹이면서 어떤 그 사건을 설명한다. 이거 아주 잘못됐다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제가 최근에 그 중국 동북지방 그 대도시 여행을 해보니까요. 서울보다 스카이라인이 더 높고 그 시민의식도 더 높아 보이는 그런 모습도 보였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만큼 그 외국과의 관계에서 그 조심스러운 부분을 가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하은기 대변인, 뭐 이제 한국 사회 기저에 이제 반중 정서가 깔려 있다는 분석은 뭐 이전부터 계속 나오긴 했는데 지금 이게 탄핵 국면에서 정치적으로 좀 소비가 되고 있잖아요. 이거를 보수 진영에서 수틀 때마다 잘 이용해서 제가 재미를 많이 봤어요. 지난번에 2020년에 코로나가 한창 확산되고 나니까 아마 그 포털 사이트라든가 검색 엔진에 차이나 게이트라고 치면은 상세하게 다 정리가 돼 있고 보도도 돼 있을 텐데 우한폐렴이라고 딱 프레이밍을 해가지고 뭐 중국인들이 일부러 음모론 퍼뜨리고 이래서 백신 통해서 뭐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 뭐 그래서 이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방역을 하려 그러면은 이거는 뭐 문재인 정부가 차이나 게이트 이 조선족들이랑 결탁해가지고 우파 세력들을 뭐 검열하고 막는 거다 이렇게 해서 재미 많이 봤어요. 근데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뭐 개헌 배경 설명하면서 중국인들이 군사 그러면은 외교적으로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틱톡커의 틱톡 그 문제가 되니까 미국에서 이게 막 틱톡 퇴출하는 것도 그걸 통해서 중국에 미국 정보 넘어가니까 한다는 뭐 그런 거잖아요. 아니 중국인들이 군사시설 촬영해서 계엄을 하는데 왜 국회에 그러면은 군을 투입시킵니까? 논리적으로 앞뒤도 안 맞아요. 본인이 하는 말끼리 이런 식으로 사회를 전 진짜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단순히 계엄을 했다 내란을 벌였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대한민국 역사에서 지금 앞으로 있는 수십 년 동안 쉽게 치유되지 않는 상처를 지금 남기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지금 뭐 보수 진보 개혁 이런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공동체가 똘똘 뭉쳐가지고 이것만큼은 지금 밀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하원기 대변인 말씀에 100% 동의하는 게 똘똘 뭉쳐서 합리의 힘, 공론회장의 힘을 가지고 저는 정말 이 부패하고 아주 썩은 이 이론을 몰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건 타협의 여지가 없는 대상이라고 저는 보고요. 제가 그래도 이 안에서 국민의힘 출신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무소속이지만은 국민의힘 안에 있으면서 그 원인을 제가 알겠는 게 이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정치를 하는 이유와 목표가 없어요. 그냥 오로지 권력만 잡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권력만 잡으면 되다 보니까 정치에 대한 뜻은 없고 그냥 음모론에 기생해서 산다든지 그 말씀하신 게 뭐 차이나 게이트라든지 아니 부정선거 다 그냥 폐기되는 음모론 수준이거든요. 아니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수준이 너무나도 지금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도 참 비극적인 일은 이런 논리가 다수가 되고 주류가 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집권 여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 뭐 정당 해산을 하거나 정치를 못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은 건강하고 합리적인 연대를 통해서 정치 복원으로 전 이자들의 생각을 퇴출시키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 아니겠는가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아니 지금 세 분은 뭐 이제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이제 책임론을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조금 다른 관점을 소개를 해드리자면 윤 대통령 1차 탄핵 소추안에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펼쳤다라는 걸 민주당이 적시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반일 정서 이런 거는 분명히 민주당도 좀 과할 정도의 어떤 조국 전 대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죽창 들고 이렇게 하는 표현들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런 측면도 좀 반작용을 일으키지 않았을까요? 예, 그래서 진영에 따라서 그 대외 관계의 그 친밀도가 더 많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도 중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감적인 이미지를 그게 이제 또 그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나 윤석열 지지자들한테는 믿게 보이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인 얘기까지도 나오고 일본의 문제는 지난 정부에서 정말 감옥에 간 조국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죽창 논리를 들고 나와가지고 그 결국 국민들이 상식을 판단했는데 제가 신 대표 말씀에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극우 보수 진영에서 말도 안 되는 부정선거라든가 이런 논리가 있는데 그래도 그 보수 진영에서 꾸준히 정확한 얘기를 해오고 있는 사람이 조갑재 그다음에 이준석입니다. 저는 이준석의 개혁신당에 대해서 매우 실망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바른 목소리를 공공에 이거 내는 목소리조차도 부담스러워요. 제가 중국 얘기를 하면 갑자기 욕을 그렇게 하는 그 네티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뭐 인정해줄 필요는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탄핵 소추안에 아까 전에 뭐 중국 러시아 얘기 들어갔다고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민주당은 철회하지 않습니까? 지적받으면은. 근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부축이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뭐 극우 세력들만의 대통령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대통령인데 이거를 통합하고 불식시키고 이래야 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부추긴다는 점에서 명백하게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정치권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실력이 없으면 외부의 적을 만드는데 민주당은 이제 반일 정서를 활용했고 지금은 이제 보수 계열은 이게 지금 협중 정서 그러니까 뭐 반중도 아니고 약간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중국과의 관계는 노태우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한국이 좀 더 중진국으로 또 선진국으로 들어오는데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까지만 해도 중국을 활용해서 북한을 좀 더 민주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있어서 꽤 보수가 적극적으로 중국을 했는데 그렇죠. 최근에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게 좀 심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한미일 군사 협력을 넘어서는 수준까지 가려고 하면서 뭔가 이게 이게 이런 식으로 나라를 끌고 가면 뭐가 문제가 되겠다 생각했고 또 뭐 최상목 그 당시에 아마 수석이었나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마치 우리의 상품 관계나 교육 부분 이제 줄어들어도 상관없는 것처럼 이야기해서 결국은 이제 지금 한중 관계, 무역 관계도 지금 이제 이 그 통계가 막 이제 중국이 더 많아지는 이런 정도까지 갔는데 지금 이렇게 때리면 정치적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때리는 것 같은데 그리고 허위 사실을 명백하게 막 드러나는데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자기 세력 결집에는 좋지만 과연 중도 세력까지도 이분들이 이 문제에 동의할까 두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역대로 힘이 센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이제 바다 건너 미국까지 있는 이 세계에서 우리는 좀 더 현명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마치 이제 현명하게 하면 양다리다 뭐 하지만 뭐 새도 좌우의 날개에서 나는 거고요. 사람도 외다리로 쓰지 않습니다. 양다리로 씁니다.
그 양다리에서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한 거지 양다리 자체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치적 어떤 이런 외교의 문제에서도 그런 걸 넘어설 이런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데 계속 외부의 적이나 또 그걸 내부의 적으로는 뭐 빨갱이 이런 게 나오고 민주당은 정조 이래 뭐 200년 동안 뭐 보수 수구가 정권을 잡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친일파 청산이 안 돼서 우리나라가 문제다 이런 식으로 근본주의로 돌아가는 사실대로 맞지 않는 이런 시각은 벗어나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도 짧게만 말씀드리면 보통 정치가 문제 발굴형이 있고 문제 해결형이 있는데 이준석 의원의 문제 발굴만을 하는 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그 방법론을 저는 아까 좀 이견을 드러낸 거고요. 아마 당내 갈등을 좀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 아니겠느냐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내일은요 기자 4인방의 정치 수다 현직 정치부 기자 4명이 출연을 해서 설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누가 왕이 될 상인가? 이제 만약에 이제 탄핵이 인용되면 조기 대선 국면이 열리기 때문에 아주 깊이 있게 다뤄볼 생각입니다.